네, 덕후 종로의 시간을 걷다. 오늘의 MC 손진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걸어볼 종로의 길은요, 무려 3대째 20년 동안 전통 천연 염색 공방을 또 해오고 계신 홍루카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대째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오셨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20년 동안은 아니고 네. 뭐 한 3, 40년 됐어요. 오, 오래되셨네요. 네, 네.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전통 매듭 장인이세요. 오. 전통 매듭을 이제 오랜 세월 하시면서 그 매듭은 이제 실로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화학실 사다 쓰시다가 우리 전통 매듭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 실에다가 이제 천연 염색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대학교 그때쯤부터 이 어머님 일하시는 걸 이제 도와드린 거죠. 그냥 옆에서 힘든 일 있을 때 도와드리고 뭐 이 정도 하다가 저도 이제 IMF 시절에 하던 사업 정리하고 어느 날 이 자연의 빛깔에 이제 쭉 빠지면서 네. 이제 하게 된 지가 벌써 한 30년 정도 됐네요. 네, 그러시군요. 제가 선생님 좀 찾아봤더니 이 대한민국의 약간 쪽 염색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오신 장인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쪽 염색이 뭔지 아니면은 쪽 염색의 또 그 매력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쪽빛이 무슨 색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은 100에 1명 정도? 그 정도로 잘 몰라요. 그냥 네. 계략적으로 뭐 푸른색, 뭐 옥색, 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자에 보면은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람자가 쪽남자예요. 아, 쪽남자예요. 예, 그래서 청색은 쪽색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정확한 색은 남색이죠, 남색. 남색. 이 쪽이라는 거는 이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쪽이라기보다도 천연 색소는 천연 염색, 천연 색소는 지구상에서 이렇게 청색이 나오는 거는 쪽이라는 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 지구상에서. 네.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쪽에 대한 종자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은 과에 속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일반 자연에 있는 모든 색소는 뭐 노란색, 빨간색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청색이 나오는 건 쪽이라고 하는 그 종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쪽이라는 건 상당히 좀 귀하고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쪽 그 색깔이라는 거죠? 그렇죠. 쪽이라는 게 아까 네. 말씀드린 게 이제 남색이죠. 색깔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오네요. 예, 굉장히 그렇죠, 고급스럽고 이 우리가 쪽 같은 경우는 천년을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천년을 가는 게 쪽빛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혹시 이거 한번 펼쳐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오. 색깔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두 겹.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커튼을 해도 되고 아이들 뭐 저기 깔개 이불을 해도 되고 뭐 여러 피부에도 가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네, 네. 아주 여러 가지로 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혹시 저희가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쪽은 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해볼 수 없는 그런 네. 염색이에요. 그래서 얘는 또 직접 농사를 지어야지만 되고 일반 자연들과 뭐 야산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농사를 매년 1년생 풀이기 때문에 매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 보질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다, 빨간색이다 이런 건 어디든지 뭐 시장에 가서 뭐 치자 같은 거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끓여서 백반 넣고 염색하면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쪽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염색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천연 염색 중에서도 유일하게 쪽 염색이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접근하거나 쉽게 해보지 못하는 걸 좀 경험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쪽 염색만 체험 프로그램을 해요. 쪽 염색만 진행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네. 뭐 손수건이든 옷이든 가방이든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제 원데이로 그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해서 오시면 언제든지 한 번쯤 이런 게 쪽이고 이런 게 쪽색이구나 이런 걸 경험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쪽은 15번에서 20번을 하시는데 그러면 한 번 할 때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예요? 그냥 물론 이제 원단 사이즈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이제 필염색이라서 그 둘둘 말아 있는 이렇게 뭐 한 필이라 그러는데 아, 네. 한 필을 다 피면 약 한 20m 정도 돼요. 그런 거 이제 염색을 하고 하려 그러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분 30분에 한 번 하는데요. 염색해서 넣는 데까지 한 30분 걸리고 그래서 말렸다가 말린다기보다도 산화시켰다가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한 두세 번 한 다음에 세탁하고 또 하고 하길 15번에서 20번을 해야 아주 정말 검은빛이 날 보랏빛이 날 정도의 쪽 나오면 그걸 쪽색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해요. 엄청난 시간이 네.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종로구에서 이 연구소가 또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종로 북촌 한옥마을이라고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저는 이제 태어났고 네. 저희 아이들도 거기서 태어났고 거의 뭐 반평생 이상을 살아오면서 그 당시 때만 해도 그 북촌 한옥마을 내에서 전통 공예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은 종로구 1호 전통공예 장인이 어머님이 올라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북촌에 이제 하나하나 전통 장인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도 한옥을 지키기 위해서 한옥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전통공예 장인들한테 임대를 줘서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북촌 한옥마을에 전부 그 전통 공예 마을로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마을 안에 전통 공예 장인이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전 세계에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북촌 한옥마을에 한 20, 30개의 전통, 오리지널 전통 장인들이 이렇게 지금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북촌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종로란 무엇인지. 저는 종로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 부모님도 종로에 계셨고 또 그 후에 조부님도 종로에 거기가 한옥집 그 한 군데에서 거의 평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종로라고 하는 것은 제 마음의 고향이고 마음의 고향도 아니죠. 뭐 그냥 고향이죠. 태어난 곳이니까 이건 어떻게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종로라는 것은 제 가장 큰 보금자리고 안식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나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차피 이 전통 공예라는 거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사실 돈을 따졌으면은 진작에 이걸 손을 놨을지도 몰라요.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저는 좀 작지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 정말 장인들 혼자의 힘으로 이거를 보존하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표는 우리 아이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쭉 이어갔으면 하는 게 제가 마지막 소원이자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3대째 또 20년 넘게 30년, 40년 동안 또 전통 천연 염색 공방을 이어오신 우리 홍록관 선생님과 함께 해봤고요. 덕후 종로의 길을 걷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